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6일 목요일이고요. 네, 지난 월요일에, 며칠 전 월요일에 올해 2022년 시장이 개장을 했죠, 증시가. 그래서 그날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예, 그날 뉴스에 이런 게 떴었고, 그 기사 내용도 좀 살펴봤고요.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는 이런 것들이 떴었죠. 3000피 기대감 쑥쑥, 뭐 상승, 뭐 하여간 뭐 강세,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쪽 안에 기사들도 좀 살펴봤고, 그래서 과연 장밋빛으로 볼만한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이날입니다, 이날. 예. 음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만큼 흘러내렸습니다. 오늘까지.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 어떻게 흐르던 최소한 양봉은 나와줘야 돌릴 시도라도 하는 거죠. 내일도 만일에 음봉으로 무너지게 되면 어디부터 그럴까요? 뭐 이틀 하락했으니까 내일 약간 갭상승할 수도 있겠죠. 여기부터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더 심하면 이 전저점을 뚫고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빨리 양봉이 좀 나와야 뭐 여기서 나오든 저기서 나오든 내일 나오든 며칠 있다 나오든 상승은 양봉이라도 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월요일날 시황 대충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월요일날 시황 말씀드렸으니까 뭐 오늘은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월요일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렀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렇죠. 이렇습니다. 월요일날 새해 장밋빛 전망을 하던 게 3일 동안 무너져 내리고 좋은 소식이 없죠. 예, 1%대 하락, 뭐 미국 조기 긴축, 예, 성장주 곤두박질, 뭐, 뭐 나스닥 3% 급락에도 뭐 삼성전자 뭐 0.65%로 선방했네 뭐 이런 얘기겠죠. 안 봐도 미 기술주 하락이 네이버 예 좋지 않죠. 예, 카카오 5% 급락. 근데 여기서 뭐 그렇게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건 없죠. 우린 카카오는 계속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우리 쌍바닥 그려놓은 라인에서 딛고 올라갔다가 다시 그 근방에서 지금 아래로 더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을 더 보는 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런 거, 예. 새해 첫날에 이런 얘기 좀 해주죠. 새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며칠 무너지니까 또 이렇게 비관적인 뉴스들만 도배를 했네요. 애널들은 뭐라고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아, 연구원은 네, 소프트웨어 업종 실적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고 예,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 예, 이런 점은 부담. 한국 증시는 1% 내외 하락 출발 후 외환시장 변화와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며 변화를 보일 것.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3시 47분에 올라온 3시 47분에 올라온 건데 이게 내일 예상하는 건가요? 내일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오늘 증시가 그랬다는 건가요? 오늘 증시가 그랬죠. 1% 하락 출발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예, 조금 더 떨어져서 끝났죠. 오늘 증시를 얘기한 거면 뭐 오늘 증시를 설명한 거고 내일 이렇다는 말은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기사가 올라온 시간은 장 마감 이후에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이분은 뭐라 그러나요? 키움증권연구원은 이건 뭐 연준 긴축 강화 우려 미국 증시 급락 충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부담 등으로 하락세. 다만 네, 국내 증시는 뭐 고점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락 압력은 제한적. 이분 월요일 날 이번 주에 상승한다고 하셨던 분이죠.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 예,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입니다. 예. 하락 압력은 제한적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제한적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제한적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호한 표현 많이 쓰죠. 이 사람도 원래 그랬죠. 오를 것 같은데 내릴 것 같다. 월요일 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를 것 같은데 내릴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예. 어쨌든 우리는 음봉으로 나오는 한은 그냥 쉬면 되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양봉이 좀 나와서, 이렇게. 양봉이라도 좀 하나 나와 놓고, 그 다음에 뭘 논하면 상승을 논해도 논해야지. 지금 계속 음봉인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상승을 논하는 건. 돌릴지 말지는 지금 논할 의미가 없다. 더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승을 논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오늘은 종목을 안 볼까 했는데 큰 의미가 없죠. 다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볼까 하다가, 좀 안 보던 것들, 이런 것들, 여기서 빨간 글씨 나온 것들만 좀 볼까요? 예. 쭉 요것들만 한번 빨리 훑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게 없죠. 카카오 계속 안 좋지요. 삼성전자 조심해야죠. 삼성전자는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일봉에서 쌍바닥 만들어 놓고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고 좀 있으면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못 돌리면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현재 분위기로는 다시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그나마 얘는 양봉이라도 좀 나왔으니까 예. 살짝 희망을 가져보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아직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카카오는 뭐 맨날 우리 그려놓은 그 선 통과 못하고 있으니까 의미 없고 카카오 게임즈도 아마 비슷했었던 것 같은데 얘도 에디슨 EV는 쌍바닥 나온 거 그거 돌파해야 됩니다. 아직 돌파 못했을 겁니다. 에디슨 네, 이 라인 돌파해야죠. 안 그러면 희망만 자꾸 가지시면 안 되고요. 예,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셀트리온 계속 이러고 있죠. 네이버 뭐 볼 거 없고, 안랩도 말씀드렸고, 위메이드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몇 종목 보겠습니다. 조일알미늄. 지금 종목을 보는 거는 사실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코스피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이제 보겠다. 사실 이게 좀 힘들죠. 대부분의 종목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 올라온 것,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조일알루미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조일알루미늄 쌍바닥이 이렇게 나왔다가 좀 밋밋하게 나왔다가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됐고 여기서도 계속 올라가려는 시도들이 있었죠. 근데 누군가는 계속 눌렀고 그래서 여기서 완성을 했습니다. 쌍바닥을 완성을 하고 1159원이니까 3450원, 470원 뭐 이쯤 되나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이 근처 어디쯤 되겠죠? 일단은 왔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지 어떨지는 여기서 원금 수익의 절반 이상을 회수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놔둬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이런 기준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4312, 4,200원 정도 가는지 안 가는지는 남은 거 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거고 약간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추세선을 좀 써봐도 괜찮긴 하죠. 이렇게 이런 추세를 이제 벗어났다. 아직은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눌렸는지도 모릅니다. 예, 아직은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니까 조금 일봉이나 뭐 이런 거 좀 보고 좋은 모습이 나오면 그때 좀 들어가 보자. 오늘 조금 이상하게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는데 음봉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약간은 쌍바닥의 모양이 좋지는 않다. 근데 여기서 많이 벌으셨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은 추가해도 되겠죠. 요런 정도에서. 하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용돈 이상은 들어가지 마시라. 이 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번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만 보고서 들어가실 거면은 용돈 이상은 넣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일알루미늄 이 정도면 됐죠. 그다음 까뮤 ENC. 까뮤 ENC는 여기서 이렇게 오르려고 노력을 좀 했다가 또 이런 데서도 또 오르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런 데 기준으로 해서 돌파가 여기서 한번 됐었죠. 한번 됐었지만 바로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때 무너진 거지만 어쨌든 돌파가 됐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에 몰빵을 하셨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늘 분할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 기준으로는 얘 기준으로는 5,100원이 목표입니다. 다 같지요. 근데 아무리 이런 코로나라는 특정 사건이 있었더라도 저점이 새로 생겼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여기입니다. 쌍바닥의 완성이. 그래서 2265원이기 때문에 6,700
7, 800원 되겠죠? 6천 한 7, 800원 정도? 예. 갈 길은 조금 남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느 순간에 월화수목 4일 동안 74%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다 준비는 다 돼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데서도 쌍바닥 올라가려는 모양이 자꾸 내려오면서도 후퇴하는 거죠. 아, 여기군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신호 좀 강한 모습이 나오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툭. 어쨌든 목표 계산은 이렇습니다. 이게 까뮤 ENC죠. 그러니까 눈에 딱딱 띄는 거 그런 모양을 골라 두시면 그렇게 크게 많이 실망하진 않는다. 대신에 평상시에는 이런 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차트가. 이렇게 어지럽게 보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좀 작게 보기 때문에 좀 이뻐 보이지만 가까이서 그날 보게 되면은 판단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 좀 익숙해지시든가 아니면 얘들 모양을 좀 줄여서 Y축을 키워서 모양을 좀 줄여서 보시면 좀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괜찮게는 보이죠. 예. 어쨌든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기준은 여기서 저점에서부터 새로 그립니다. 예. 그러면 까뮤 ENC 됐고요. 현대중공업 네, 주봉은 뭐 이제 외바닥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커졌을 때는 일봉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봉. 아,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봤나요? 여기쯤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이 저점을, 앞에 저점을 깨고 새로 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쌍바닥이 생기는지를 다시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더 두고 봐야 된다 하고 요 시점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쌍바닥 그리고 있죠? 예.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려와서 다시 돌파하면 그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저점 부근에서 이 저가 부근에서 저가 부근이다 생각하고 조금 넣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예.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새로 저점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거 보고 기다렸다가 다시 재돌파를 하면 그때 들어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직 다 만들어진 게 아니죠. 꺾여야죠. 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네, 주봉은 외바닥에 여기서 올라가야 쌍바닥인데 아직 못 만들고 있으니까 주봉은 볼 게 없고요. 일봉은 예전에 우리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거 뚫으면 돌파하면 조금 넣어보시라. 그때부터 분할 매수 시작이라 했는데 이 라인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선을 뚫기 전까지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뚫지 못하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 때만 해도 깔끔한 모습이고 괜찮았는데 이쪽에 오면서 조금 이상해졌죠. 어쨌든 돌파가 돼야 그 다음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된다.
돌파를 한 이후에 그 전에는 이럴 가능성도 들이 높으니까 그 전에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는 걸 말리는 건 아닙니다. 예. 나 카카오뱅크 사랑해. 나 이 종목하고 평생 같이 갈 거야. 그래서 좀 빠질 때마다 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셔도 되지요. 대신에 조금 사시라는 겁니다. 조금 금액을. 흐름이 안 좋으면.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겠죠. 아까 좀 전에 중공업도 저점에 오자마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노리겠다. 그럼 사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조금만 사시라는 겁니다.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분할 매수고 내가 하고 있는 결정이라 본인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 그게 늘 맞는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늘 틀릴 경우가 더 많지요.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흐름을 안 보고 아무 때나 산다면. 물론 우리는 흐름을 봅니다만 이것도 저가 부근이라는 것도 흐름을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안 보고 차트 자체를 안 보고 그냥 카카오뱅크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신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사시더라도 그때는 아주 진짜 조금만 사셔야죠. 한 주, 56,000원 한 주.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서 사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여기서 몰빵 다 했으면 할 게 없죠. 다시 올라갈 때까지 수많은 세월을 기다려야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잘못 들어갔더라도 그럼 저점 부근 가면 좀 사야지. 이 근처 오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 사볼까? 예. 여기서 또 한번 사볼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몰빵을 하면 없죠, 그런 거. 어쨌든 이것도 말이 길어지네. 예,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그렇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진양폴리. 진양폴리는 일봉이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의 저점이 어디냐? 여기쯤이네요. 예. 좀 더 줄여볼까요? 네, 그래도 여기네요. 바로 보이시죠? 바로 보이시죠? 예. 돌파, 진입. 빠졌죠? 예. 빠져서 이 아래까지 빠져서 이 아래에서 이렇게 돌면은 이 아래에서 잡으시면 될 거고, 한 번 더 잡으시면 될 거고. 그렇죠. 근데 아래까지 안 빠져서 여기서 좋은 모습이 나오면 뭐 이런 데서 한 번 더 사봐도 되겠죠. 여기서 한 번 샀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전체적으로 원형 바닥이지 않습니까? 원형 바닥. 우리 원형 바닥 한참 하다가 이제 안 하는데 원형 바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도는데 이렇게 돌고 부딪혔다 떨어지고 자 다시 재돌파가 여기나 이런 데서 일어나면 들어가면 되겠죠. 2배 정도를 기본으로 보고 뭐 3배도 가고 뭐 어떤 건 뭐 5배도 가고 10배도 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사례를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2배 정도 가면 그 다음에는 놔두고 싶으면 원금만 빼시고 나머지 수익분 놔두고 한 3배 정도 가면 거기서 또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뭐 5배를 가든 10배를 가든 한번 지켜보자. 이런 주의죠, 우리는. 여기 생긴 거 가지고 얼마죠, 그러면? 3,365원. 예, 목표는 10,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생긴 이 쌍바닥의 목표. 원형바닥의 목표는 한 12,000원 정도 되겠죠. 3배로 잡으면 13,000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 목표는 우리가 잘 정하진 않고 대략 더블 정도를 기본으로 나머지는 이익 실현한 후에 조금 남겨서 확인한다,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원형 바닥이고, 쌍바닥은 기본적으로 현재 목표는 10,000원 정도까지는 보이더라. 이러면 됐나요? 네, 오랜만에 원형 바닥 한번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요 정도 하고, 요것만 남기겠습니다. 이것도 좀 그려놓을까요? 전체적인 원형 바닥은 이렇죠. 이렇게 돌파. 여기도 이렇게. 다시 지저분해졌습니다. 어쨌든 놔두죠. 예, 그래서 진양 폴리는 이렇다. 옛날에 제시 리버모 얘기하면서 이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한때 10월에 많이 했나요? 11월에 많이 했나요? 저 얘기 그때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도 좀 볼까요? KCT, ATEC, KCT는 뭐 저점에서 쌍바닥 여기죠. 4,000원대 여기에서 바로 또 다른 양봉이 힘 좋은 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여기 그렇죠? 목표 12,000원 목표 13,800원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직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다가 목표에 도달을 못하고 빠지고 있었죠. 빠졌다가 이제 다시 가고 있는 그런 와중이네요. 이 목표 정도는 가주겠죠. 12,000원 정도. 3,877원? 11,631원. 얘는 갔네요. 예. 얘는 여기서 왔습니다. 얘는 여기서 끝났고. 예.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애매한 거죠. 예. 여기를 갈지 안 갈지는 우린 항상 원금, 수익, 이익 실현, 그리고 조금 남겨서 그거 가지고 따라가는 건데, 지금은 조금, 신규 진입은 조금 아니다.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는 뭐,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으니까 돌파하면 들어가 볼 만은 했던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얼마를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50%만 갈지, 아니면 아예, 아이고. 아니면 아예 쌍바닥을 조금 크게 봐서 여기 이 꼬리까지 보고 이 정도면 한 70% 이상은 보겠죠. 그럼 11,000원 정도 도로 일로 가네요. 예. 그 정도까지는 보겠지만 이 뒷부분에서는 좀 따라 들어가긴 좀 그렇죠.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조금 넣어봐도 괜찮고 큰 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텍. 에이텍은 일단은 저점은 여기가 저점이고 이 저점에서의 쌍바닥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1차 목표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고 좀 더 크게 만든
쌍바닥이 여기서 있었으니까 2차 목표 이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27,0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35,000원 정도 되겠죠? 27,000원, 여기쯤, 그 다음에 3만 얼마였죠? 35,000원? 네, 35,000원. 35,000원. 이 정도네요. 예. 일단 이쪽 목표는 다 갔습니다. 단지 지금 조금 의문이 남아있는 건 얘입니다. 예. 과연 45,000원을 갈지. 갔네요? 갔습니다. 다 갔네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관찰을 해 보시고, 여기 쌍바닥이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죠. 돌파하면 조금 넣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3배까지는 조금 위험하고 한 더블부터 먼저 가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시는 게 아니고 조금 관찰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흘러와서 다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예, 여기서도 이렇게 돌파했죠. 네. 이렇게도 봅니다. 이렇게 보는 법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 네. 이렇게 안테나 2개 세워놓은 애들,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꺾였지만 그 다음 게 조금 더 높게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던 애들은 다음에 올라오면 꽤 가더라. 뭐 이런 건 그냥 알아만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쌍바닥 여기서 나왔었고, 여기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있었고,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됐나요? 프롬바이오. 프롬바이어도 주봉에선 지금 쌍바닥 만들고 있죠. 예. 만들고 있고, 다 만든 다음에 쳐다보면 될 것 같고, 일봉에서는 여기서 살짝 만들긴 만들었죠. 근데 좀 작지요. 예. 여기선 좀 커졌고. 그러니까 일봉도 여기서 봐도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돌파하면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겠지요. 이러면 목표는 더블 정도로 보면 되나요? 10,000원에서, 예. 14,000원. 아직은 다 완성된 게 아니죠, 참. 다 완성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림만 이렇게 그려놓죠. 일단 주봉에서도 만들고 있으니까 주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음봉 나온 것들은 필요 없고, 그러면 일단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은 금요일이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어떻게 나올지는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확률상으로는 반등을 한다고 쳐도 반등은 아니고, 무역시장이 조금 진정을 해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한다고 해도 다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지요. 물론 여기서 지지받고 양봉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린
양봉이 좀 나온 다음에 뭘 좀 상승에 대한 생각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될 겁니다. 나중에 반등만 하다가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밋빛으로 시장을 볼 때는 아직 아니다. 오히려 이런 거에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런 뉴스와 종목 살펴보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올리는 시간들이 좀 불규칙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예. 가능한 한 자주 올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예. 어쨌든,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시장,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